안녕하세요. 까칠한 담임쌤입니다. 우리나라에선 불모지로 여겨졌던 피겨스케이팅 분야에서 국민적 기대감에 따른 커다란 부담에도 불구하고 김연아 선수의 피나는 노력으로 인해 정상에 우뚝 설 수 있었을 겁니다. 비록 사진에는 보이진 않았지만 김연아 선수의 노력이 빛을 발하도록 숨은 조력자분들이 분명히 계셨을 겁니다. 그분들은 김연아 선수가 힘들 때 응원과 동기부여의 역할도 해주셨겠지만 때로는 김연아 선수가 포기하고 싶었을 때 억지로 꿈을 향해 밀어붙이는 악역의 역할도 자처했을 겁니다. 여러분 재수에서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학원과 학원 선생님 그리고 시스템이 될 겁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강조드렸던 것처럼 학원 유형별 특징과 장단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선후배 이야기도 꼭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아울러 여기에 언급되는 내용은 특정 학원을 지칭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단언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그 어떤 유튜브 채널보다 그리고 학원 광고보다 자세하게 유형별 특징과 장단점을 설명드리도록 할 겁니다. 이 설명을 참조하셔서 여러분이 재수하실 때 학원 선택을 현명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학원 선택에 영향을 주는 재수생 본인에 대한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당연히 집안 경제 사정이 될 겁니다. 1강에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엄청난 학원비와 기타 비용, 그리고 여러분이 투자할 수 있는 시간 범위에 따라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학원의 형태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극단적으로는 혼자서 해야 되는 독학형 재수를 선택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본인의 학습 수준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함께 본인의 취약 과목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수능 또는 재수에서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취약 과목을 얼마나 보완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 취약 과목을 학원 형태에 따라 효율적으로 대비를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취약 과목의 보완책이 학원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학생 본인의 상황도 하나의 조건이 될 겁니다. 오롯이 나 혼자 재수를 하느냐, 아니면 N수를 하느냐, 아니면 대학을 다니면서 재수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학원의 형태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학생 스스로의 성향을 냉정히 파악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 기기나 PC방 또는 취미에 얼마나 중독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제가 학생들과 초기 상담을 했을 때 가끔 편하게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 작년에 왜 수능에서 실패한 것 같니?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수 많은 학생들이 스마트 기기, 오락 또는 취미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했다라고 대답하는 친구가 대단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성격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즉, 나 혼자 중심을 잡고 일을 추진력 있게 잘 밀어붙이는지 아니면 주변의 영향을 받는지 이런 것도 고려하셔서 학원을 결정하셔야 될 겁니다. 또한 인간관계도 대단히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건데 어떤 친구들은 혼자서 준비하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많이 어울려서 공부하는 걸 선호하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혼자 조용히 준비하길 선호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학원을 선택해야 될 거고 의외로 우리 학생들이 생각을 많이 안 하시는 것이 건강 문제와 흡연 문제도 학원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 됩니다. 저희 학원만 하더라도 상담을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남학생이 특히 흡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정확히 대답을 해주라고 교육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막상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금연을 하겠다라고 해서 들어온 친구들 중에서 니코틴 패치를 붙였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디지 못해 퇴원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았었습니다. 또한 예를 들면 기숙학원 형태 같은 경우 아무리 양호 선생님이 계시고 또 급할 땐 외진을 나가서 외부 병원을 이용한다 할지라도 생활 자체가 너무 힘이 들어서 건강상 문제가 있는 친구들은 기숙에서 공부를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도 분명히 학원을 선택해야 되는 고려 요인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요인들을 보면 여러분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기죠.
선생님, 이런 기준들은 제가 잘 알겠는데, 근데 공부 방법이나 공부 계획은 평가 요인이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앞에서도 다른 유튜버 분들을 보자고 이야기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로 강력하게 얘기 드릴 수 있는데, 이 공부 방법과 계획은 저의 말을 믿고서 따라 주실 것을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따로 시간을 내서 또 동영상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또 이번에는 학원 선택에 영향을 주는 학원의 조건들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원의 학습 수준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많은 학생 여러분들께서 유명한 메이저 학원이나 또는 입결이 1위인 학원을 선호하고 있고 그 마음도 잘 이해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에 따라 적절한 학원은 의외로 다양한 여러 형태의 학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학원의 학습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그 재수학원의 입학 자격 성적을 확인하시면 되고, 두 번째 전년도 대입 결과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건 대입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민감한 문제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미 아시는 분들은 많겠지만 어떤 학원의 경우 분점들의 대입 결과를 토탈로 해서 보여주시는 데도 있고, 또는 썸머스쿨이나 윈터스쿨처럼 한두 달만 다녔던 고3 학생을 입결로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해당 학원 입학 담당 부서에 전화를 하셔서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학원의 학습 계획에 대해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즉, 그 학원에 제시하는 커리큘럼이 학생들의 학습 균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요새 학생들의 추세는 의무적으로 수업을 들어야 되는 정규 수업이 많은 것을 대단히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생들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약한 과목이나 킬러 문제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해서 공부를 하고 싶은 생각에 정규 수업이 많은 것을 싫어하는 경우가 많고, 그 마음 또한 역시 제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본인에게 커리큘럼을 스스로 작성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데는 대단히 큰 위험 요소가 따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한테 공부 계획을 맡기면 보통은 자습 시간 내내 좋아하는 과목만 공부를 하거나 또는 약한 과목만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이 얘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본인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과목이나 또는 싫어하는 과목에 대한 학습량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그 결과 수능에서 시험 성적이 불균형하게 나오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따라서 학원에서 제시하는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정규 수업은 여러분 학습의 균형을 맞춰주는 최후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규 수업이 지나치게 많은가 아니면 지나치게 적은가, 이것도 판단을 하셔서 학원을 선택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학습 보완책도 확인을 하셔야 될 겁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수능과 재수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취약 과목을 얼마나 보완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학원마다 다양한 방법들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어떤 학원은 특강을 개설하기도 하고, 어떤 학원은 클리닉을 개설하기도 하고, 어떤 학원은 인강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여기서 특강과 클리닉의 차이가 약간 궁금해 하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돈을 추가적으로 내고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건 맞지만, 특강의 경우 보통은 그 반의 학생 수를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교실이 넓으면 넓을수록 많은 학생들이 들어온다는 얘기인 거고, 클리닉 강의는 보통 성적이 낮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한 교실당 인원수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인원이 제한됐기 때문에 당연히 클리닉 수강료는 올라가게 될 겁니다. 과외보다는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의외로 재수학에서 클리닉 강의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확인하셔야 될 조건은 학원의 규모를 파악하셔야 되는데, 전체 인원이 몇 명이다 그거보다는 한 반당 인원을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한 반당 인원이 적다는 얘기는 학원비도 비싸진다는 걸 의미하긴 하지만, 그러나 학생 입장에서 보면 학생 개인 생활 공간이 충분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그와 동시에 학생 한 명당 투여되는 학생 관리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도 의미하게 됩니다.
상담을 하더라도 좀 더 많은 시간 상담을 할 수 있는 거고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과 접촉의 시간도 늘어나기 때문에 공부 성적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원에서 학생 관리를 어떻게 해주냐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학원은 대단히 스파르타식으로 관리를 해준다는 소문도 있고 어떤 학원 그냥 아이들을 자유방임으로 풀어준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저희 학원에 오는 삼수생이나 N수생 학생들이 만약 다른 학원에 재원을 했을 경우 그 시스템이 호기심이 생겨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정말 극과 극인 학원이 너무나 많았었습니다. 어떤 학원은 식사를 할 때도 군대처럼 식당 앞에 줄 서고 복명복창과 함께 식사를 하는 데도 있었던 반면에 어떤 학원은 말만 하면 외박을 쉽게 보내주는 학원도 있었습니다. 또 시스템 차이도 있긴 하지만 관리자 성향의 차이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학원과 별개로 저희 반 학생들을 대단히 엄하게 잡고 있는 스타일인데 반면에 무서운 학원이라 할지라도 거기는 관리자가 자유방임형이라면 나름대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학생 관리에 대한 학원 시스템을 너무 지나치게 믿지 말아달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학원은 크게 네 가지 형태가 있다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혼자 하는 독학형 재수를 뺀 나머지 세 가지 형태의 학원의 장단점과 어떤 유형의 학생이 들어야 되는지 적나라하게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